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문화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게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 건데 수업은 두 번째지만 적응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럽고 뭔가 되게 민망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점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찍는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한 칠판도 보이고 학교 교실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이나마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더라도 적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과 최대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민망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불을 다 켜고 해서 이 PPT 화면이 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게 판서 글씨가 혹시나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불을 다 켜고 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카메라를 좋은 걸로 바꿨더니 이제 불을 꺼도 판서 글씨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PPT 화면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 외모만 포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둡게 나오면은 수업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외모를 포기하고 판서와 PPT 화면을 모두 다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원하는 부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네요.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파트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교과서로는 14페이지부터 제가 16페이지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자, 수업에 들어가 보죠. 저는 이게 깜빡했는데 이거 이제 지겹죠. 벌써 세 번째인데도 이거 영상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원래 본차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차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잘 안 보인다, 글씨들이 잘 안 보이면은 학습지에 보면은 복습하기라는 칸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학습지를 PDF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출력해서 수업을 나중에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죠? 맞아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그리고 강학문적 관점 등에 대해서 배웠네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이고요. 이 특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수능에서 1번 고정 문제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자연현상의 특성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볼게요. 자, 먼저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 기준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슨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맞아요.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성을 띈다고 했어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자연현상이 해가, 구름이, 별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없겠죠. 사람의 생각인 가치를 띌 수 없기 때문에 몰가치적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현상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사람들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자연현상의 특성은 맞습니다. 존재 법칙이었어요. 존재 법칙. 이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다. 근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연현상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늘에 해는 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 법칙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현상은 무슨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자, 세 번째 특징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특징은 맞습니다.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였어요. 여기서 필은 반드시 필자였죠. 반드시 필자였습니다. 이런 거 다시 찍고 싶은데 그냥 갈게요. 반드시 필자였는데 자, 반드시라는 거는 확률이 몇 %예요? 확률이 100%죠. 100%. 확실하다고 할 때도 우리는 확률이 100%일 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확실하다는 거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면 꼭 파도가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의 특성은 필연성 및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명확하다고 했죠?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뭘 발견하기 쉽다고 했더라.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가 쉽다고 했죠. 그래서 달에 밀고 당기는 힘인 인력과 청력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건 어느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이렇게 이 네 가지 특성들, 존재 법칙, 그 다음에 몰가치성, 그리고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 그리고 보편성, 이 네 가지 특성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한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뭐가 반영돼요? 맞아요.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일정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좀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였는데 개연성이었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개연성이랑 동의어로 경향성이라는 단어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말이니까 경향성과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개연성이라는 말은 의미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이제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제가 두 번째 특징을 복습하기엔 굳이 넣지 않았는데 자연현상의 존재법칙과 대비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기억해요? 바로 당위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아껴주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바람펴서는 안 되는 그런 규범들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하는 연인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치 함축성도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 꼭 휴일을 보낼 때 꼭 바다로 여행을 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딴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향성,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는 예외성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예외가 존재하면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노노! 보편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결국엔 어느 사회나 결혼하는 문화가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는 문화가 다 어떻다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도 나타나지만 무엇과 같이? 특수성과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편성보다 특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은 첫 번째 가치 함축성, 그리고 당위법칙, 그리고 세 번째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 네 번째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특징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특성과 같이 비교돼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제 수업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과제를 줄 때 무슨 과제를 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사회문화 과제가 조금 어렵대요. 분량도 많고요. 내용도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과제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출석 체크를 여러분들이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에서 출석만 누르시면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핸드폰 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그냥 출석 체크만 해놓고, 아니 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영상도 안 틀어놓고 그냥 출석 체크만 눌러놓고 수업도 안 듣고 그냥 출석 체크 끝난 것처럼 행동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들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친구들이 수업을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후기를 받았을 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친구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제가 직접 관리를 못 해드리니까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런 과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이 수업에 참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부여하는 거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공부해야죠. 공부 언제까지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맨날 유튜브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딴짓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선생님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 보면 너무 선생님들 속상하죠. 몇 시간씩 걸리면서 겨우겨우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간 복습은 끝났고요. 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귀여운 곰돌이 사진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곰인형 좋아하시나요? 저는 곰인형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곰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좀 푸짐해져가지고 이렇게 넉넉한 느낌이라 곰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어때요? 충격적이죠? 저는 이걸 뜯어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웃긴데, 이 곰인형을 뜯었더니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인형이 들어있더라고요.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생산비를 굉장히 절감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아니야, 사람보단 이성으로 하죠. 여러분들 이성을 볼 때 외면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내면을 먼저 보시나요? 먼저 본다면 당연히 외면이겠지. 얼굴 먼저 보이니까. 자, 질문에 다시 정정. 여러분들은 이성을 이렇게 볼 때 외면이 더 중요하시나요? 내면이 더 중요하시나요? 자, 나는 외면파다. 외모다. 오케이. 아니다. 나는 내면이다. 성격이다. 오케이. 이게 진짜 수업이 막 애들 막 손들고 난리 나는데 이거 혼자서 이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보통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보통 외면에 좀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저는 둘 다 봅니다, 사실. 당연하죠. 어떻게 외모도 보고 성격도 봐야지 어떻게 하나만 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내면이에요. 이거 하면 다들 웃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난리가 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건, 아무리 외모가 매력적이야, 너무 이뻐도 그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매력이 안 느껴져요. 점점 떨어지다 못해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역시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내면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이처럼 어떠한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내리고 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관점 중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5개! 파파파파파! 네.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데요. 한 문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 기능론과 갈등론 파트가 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는 수능에서 3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회문화가 몇 문제라고 했죠? 20문제예요. 20문제. 20문제인데 무려 이 한 주제에서 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회문화 수업을 이제 2시간밖에 안 들었거든요. 두 번째 차시 수업인데 이렇게 2시간의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 4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5분의 1을 풀 수 있네요. 2시간 투자해서 5분의 1 풀 수 있으면 할만한 거 아닌가요? 물론 약간 과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정말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수업을 따라 보세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을 또 나눠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 편집점 찾는 재미도 좀 있네요. 지난번 영상 실패 교훈을 얻어서 이제 주제별로 짤막짤막하게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그럼 왠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안 하고 잘 처음 도입부가 찍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힘을 내서 개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습지를 꼭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의 의미와 중요성이네요.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이. 사회 제도나 구조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우린 이러한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시적 관점. 그 다음에 2번째, 개인의 행위, 상호작용, 소규모 집단 등을 탐구하는 관점이래요. 자, 개인의 행위, 상호작용, 소규모 집단 등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런 것에 주목하는 관점을 우리는 이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지금 지난 시간보다 글씨를 조금 작게 썼거든요. 지금 선생님 지금 영상을 만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글씨를 좀 더 다음 시간에 다시 크게 쓸게요. 판서할 양이 많을 땐 글씨를 너무 크게 쓰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이 칠판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 참고해 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거시적 관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시적 관점에는 제가 학교라는 이 대상을 가지고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선생님이 오기 전에 육지했을 때 근무했던 이제 안양예고라고 하는 학교예요. 이 안양예고라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오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학교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오고에는 어떤 건물들이 존재하죠?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 교실이 있는 학교 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육시간, 운동을 할 때 쓰는 체육관도 있고요. 또 운동장도 있고요. 또 체육시간보다 더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도 점심시간이겠죠. 우리 오고 급식이 참 맛있잖아요. 저희 급식을 먹는 급식소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이러한 건물들로 학교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학교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죠. 이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맞아요. 교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등교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일단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로 바뀌긴 했지만 뭔가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 듯한 느낌의 8교시 야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발 자유라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기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있어가지고 이런 두발 자유라가 풀리기 전에 이렇게 두발 제한을 거하는 그런 교칙들도 존재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칙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어서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 학교라는 이러한 대상을 바라볼 때 학교 건물 같은 거, 그러니까 학교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전 건물이나
학교 제도 같은 거, 즉 교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학교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 학교를 크게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거시적 관점으로 학교라는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관점에는 거시적 관점도 있지만 미시적 관점이 있어요. 미시적 관점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학습지를 볼까요? 학습지에 보면은 개인의 행위나 상호작용, 소규모 집단에 초점을 맞춰서 이 대상을 바라본대요. 이 학교라는 건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구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학교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학교에 여러분들이 다니지 않으면 이 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미시적 관점으로 학교를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안양예고 사례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여기 과가 좀 재밌는 과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안양예고에는 과거에는 총 6개 과가 있었고 지금 5개 과로 줄긴 했는데 아무튼 재밌는 전공과들이 있어요. 이거 사진이 잘 보이겠죠? 껐으니까. 이거는 무슨 장면 같나요? 뭔가 공연을 하고 있는 장면 같죠? 이건 이제 연극영화과 친구들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안양예고를 2018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제 마지막 제자들, 예고에서의 마지막 제자들이 2학년 때 공연했던 올슈갑 공연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하는 연극영화과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많이 애정하는 과인데 사진만 보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진 영상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에 이렇게 사진을 담은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DSLR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취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도 적고 그래서 이 과가 결국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다루는 사형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딱 보면 알겠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용과가 있어요. 무용과. 이거는 이제 딱 발레하는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그거 외에도 댄스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현대무용도 있고 한국무용도 있어요.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이 4가지 이 무용과의 그 춤 장르들이 정말로 다 색깔이 다르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한 친구들 보면 진짜 너무너무 막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멋있게 춤을 춰요. 근데 이렇게 무용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눈사람이거든요. 눈사람. 이거 잠만보입니다. 잠만보. 이거는 이제 미술과인데요. 미술과에서 이제 조속과 친구들이 매해 눈이 오면 이 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물이랑 이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정말 오래 유지되는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조속과 친구들도 있고 뭐 서양학, 동양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4개의 과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떠올리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있더라? 동양학, 서양학, 그 다음에 조속, 어이씨 기억이 안 나는데? 4개인데? 이거 예고 애들이 볼 일은 없으니까 뭐 욕은 안 먹겠죠. 아무튼간 예고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술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예창작과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친구들, 소설을 쓰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작품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걸 걸어서 전시하는 눈시울전 장면이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보면 포스트잇이 있는데 이렇게 작품을 보고 나서 든 느낌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그런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품 하나하나 읽고 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써줬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딱 보면 알겠죠. 음악과입니다. 음악과. 이 음악과가 2반으로 증설이 됐어요. 원래 한 반이었는데. 그래서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음악과에 더 많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체능 계열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는 준비하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들은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실기적인 측면에선 얘네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멋있고 정말로 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정말로 제자지만 진짜 나는 선생님은 참 진짜 감히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빛나는 멋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서. 그래서 혹시나 예체능 전공하려는 친구는 이렇게 편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좀 실기가 부족하지만 이제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실기를 적당히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와버렸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보고 싶고 생각이 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안양예고라는 학교에는 6개의 소규모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 학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집단이 있죠. 소규모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중도 있고 과중도 있고 사중 과중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학대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집단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동아리들도 있고요. 그런 소규모 집단으로 우리 학교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먹고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수업을 듣고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등등 이런 개인의 행위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를 바라본다면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요.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숲 비유인데요. 숲을 바라볼 때 숲 전체 이 전체를 바라본다면 거시적 관점으로 숲을 바라보는 거고 이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펴본다면 미시적 관점으로 그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과 작게 바라보는 좁게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 이 거시와 미시 중에 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꼭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다시 한번 끊고 또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